아버지, 이번 한 번만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병수 씨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부모는 늘 그렇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마지막 한 번이 10번도 20번도 됩니다. 김병수 씨는 은퇴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던 그날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출근하던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색했고 마음 한편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출근 중이었고 김병수 씨는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퇴근이 아니라 퇴사였습니다. 영원한 퇴근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넘게 이 건물을 드나들었는데 하늘을 이렇게 오래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벽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에 집에 있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이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병수 씨는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매달 빠지지 않고 모아온 적금이었습니다. 통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집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 하나면 아내와 병원비 걱정 없이 큰 욕심 없이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숫자들 속에는 젊은 날의 고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결혼 비용도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월급날마다 통장에 돈을 넣으러 은행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돈으로 우리 둘만 조용히 살면 되겠지. 김병수 씨는 혼잣말을 하며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어도 되겠지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아내의 웃음 뒤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보다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아들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거래처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길게 설명했습니다. 김병수 씨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조심스럽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병수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까지 말하냐?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금방 갚겠습니다. 금방 갚겠다는 그 말은 김병수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절박해 보였고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비슷한 얼굴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병수 씨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통장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이 어려울 때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려 했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혹시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 계산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계산이 멈췄습니다. 부모에게 계산은 늘 늦게 찾아옵니다. 아니, 아예 찾아오지 않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아들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김병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만큼만요. 정말 이번 한 번입니다. 이번 한 번.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씨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갚을게요. 김병수 씨는 서재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건네기 전 마지막으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의 안전망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아들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김병수 씨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김병수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김병수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걱정만 시킬 것 같았습니다. 혼자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병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을 건네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등을 돌려 눕고도 마음은 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 옆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통장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평온한 밤과 마음의 여유까지 함께 건넨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김병수 씨의 마음을 조금씩 붙잡아 주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할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애도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사정을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처음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병수 씨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 아버지인데. 아, 아버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런데 저번에 빌려준 거 말인데. 아, 그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 정리 중이에요. 얼마나 더 걸릴 것 같냐? 한 달만요. 한 달 안에 꼭 드릴게요. 김병수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병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연락이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괜히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도 손은 습관처럼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광고 문자라는 걸 알면 힘없이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애한테 연락 없어요? 김병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바쁠 거예요. 그래도 부모한테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로 바쁘나? 아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요. 김병수 씨는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의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질문 뒤에 따라올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병수 씨는 그 침묵이 고마우면서도 괴로웠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모른 척 해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김병수 씨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점점 작아 보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마음속 불안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없는 게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김병수 씨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자주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열이 나서 밤새 안고 있던 기억,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모습,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던 순간, 그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원망은 금세 힘을 잃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걱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병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들 사무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아니, 대표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오늘은 외근 중이십니다.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병수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말 외근인지 아니면 자신을 피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병수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려놓는 순간 아들과의 연결까지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그냥 산책하고 왔어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마음은 통장과 전화기 사이를 오갔습니다. 내가 괜히 빌려준 걸까? 아니야, 아버지라면 당연한 거지. 생각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언제쯤 연락이 올까? 아내에게 김병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애한테서 전화 오면 바로 알려줘요. 알았어요. 그 말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괜히 더 상처받지 않게, 괜히 먼저 실망하지 않게 말입니다. 김병수 씨는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라 기다림 때문에 더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연락이 줄어들면서 생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병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아끼면 되지,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끼는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삶의 구석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였습니다.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생선을 집으려다 말았습니다. 가격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민 없이 집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평소 사 먹던 반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더 저렴한 반찬을 골랐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른 반찬으로 대신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고등어는 안 샀어요? 응, 오늘은 그냥 두부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당신이 고등어 좋아하잖아요. 괜찮아. 두부도 맛있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씨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기 검진 날짜였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미뤘습니다. 다음 달로 옮겨주세요. 괜찮으세요? 정기 검진은 제때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좀 바빠서요. 지금은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참을 수는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버텼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은 언제 가요? 다음에 가도 됩니다. 아직은 참을 만합니다. 무릎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괜찮아.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대답으로 돌아올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병수 씨는 그 침묵이 더 미안했습니다. 밤이 되면 김병수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손에는 어느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보는 마음은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이러는 거지? 갚을 생각은 하는 건지. 어느 날은 자책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자신을 가장으로 여겨왔습니다. 부족하지 않게는 못해줘도 부담이 되지는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에게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외식할까요? 오랜만에. 김병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식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어디 갈까?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가요. 그 국밥집.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싼 곳은 부담스럽다는 것을. 그래서 가장 저렴한 곳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국밥집에 앉아서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김병수 씨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현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응. 다음에 또 가요. 그래. 하지만 김병수 씨는 알았습니다. 다음이 쉽게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말 뒤에 이어질 침묵이 익숙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했을 말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통장과 전화기,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이 된 건 아닐까? 연락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피하는 건 아닐까? 생각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김병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무슨 소리야? 아들한테 돈 빌려줬죠? 김병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얼마나 빌려줬어요? 많이. 얼마나요? 김병수 씨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쳤어요? 그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인데. 애가 힘들다잖아. 우리는 안 힘들어요?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큰 소리였습니다. 갚겠다고 했어. 언제요?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은 맨날 기다리기만 해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아껴 먹고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병수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말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생각은 많았고 답은 없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더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약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병수 씨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조금 참을게요. 그 말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씨에게는 크게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꼭 먹어야 하는 약은 아니니까. 하지만 김병수 씨는 알았습니다. 아내의 무릎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약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날 밤 김병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참는다는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그날도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병수 씨는 동네 산책이 늘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통장이 자꾸 떠올랐고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마주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옆 벤치에서 두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소리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 것이 아니라오. 독립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그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소. 평생 키웠는데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자네만 힘들어. 놓아줘야 해. 그 말이 김병수 씨의 귀에 들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부모 것이 아니라니. 평생 책임지고 키웠고 지금까지도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마치 마음 어딘가를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김병수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더? 한두 달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냐? 김병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몇 달째냐? 약속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정말 죄송해요. 사정이 생겨서. 사정? 내 사정은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정은 생각 안 하냐? 김병수 씨는 평생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최대한이 얼마냐? 구체적으로 말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수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응. 뭐래요? 더 기다리래.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병수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병수 씨는 그제야 조용히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거야. 말을 하다 보니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까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김병수 씨는 그동안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갚을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은 부모 것이 아니라오.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돈보다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김병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스스로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돈을 잃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돈보다 아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 집착이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물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내 울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들썩일 만큼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병수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중간에 깨지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좀 잤네요. 응.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아내의 말에 김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내려앉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병수 씨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기보다 아들의 안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제오장, 통장을 닫다, 마음을 열다. 마음의 말이 바뀌고 나서도 현실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돈을 갚지 못했고 통장 속 숫자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씨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었지만 그 걱정이 온 마음을 집어삼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병수 씨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미루겠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김병수 씨는 그 목소리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의 무게를 말입니다. 김병수 씨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당장은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김병수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마주하자 준비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 갚을 건지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병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냐? 그 말은 김병수 씨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천천히 갚아라. 내 몸 상하지 않게. 아버지.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병수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예전처럼 분노 섞인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응. 뭐래요? 못 갚겠대. 그런데 나 화 안 났어. 김병수 씨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이상하지? 화가 안 나. 아내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응. 근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날 밤 김병수 씨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들여다보던 통장이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천천히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매일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장을 닫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만 봐도 되겠지. 그날 이후로 김병수 씨는 통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 햇빛을 보는 시간을 늘렸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예전처럼 참지 않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의 약도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김병수 씨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편해 보이네요. 그런가요?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글쎄요. 그냥 내려놓으니까 편해진 것 같아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원망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의 삶에서는 훨씬 더 큰 회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김병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왜요? 당신한테 거짓말도 하고 힘들게 하고.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끼리만 잘 살아요. 그래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더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내려놓으면서 제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많이 갖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덜 아프게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통장은 닫았지만 마음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다시 밤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부라도 먼저 드리려고요. 김병수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다. 천천히 갚아라. 아들이 돌아간 후 김병수 씨는 봉투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약 사요. 괜찮아요. 아껴 써요. 아니, 이건 당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